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국의 김선생입니다. 자, 찌국이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고3 수특 대비 고전시가 영역 오늘은 소춘향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요렇게 내용 파악, 주제 파악, 구조 파악 여러분 스스로 여기 정리를 해보시면은 고전시간 특히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스스로들 정리해 보시고요. 지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소춘향가는 12작가거든요. 12작가. 근데 이제 춘향가라는 판소리 일부를 어떻게 노래로 만든 작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지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춘향의 거동을 보아라. 오른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왼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이 보인다. 대심어 우라고 솔심어 정자라. 동편의 연당이요 서편의 우물이라. 노방의 심의 오후가요. 문전의 학종 선생유라. 자, 긴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에 흥이고 우쭈르쭈 춤을 추니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삽살개 앉아 먼 산만 바라보니 꼬리치는 저 집이 오니 황혼의 정령 돌아오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춘향의 거동이라는 건 행동을 보아라. 그런데 이제 제3자가 춘향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춘향이가 여기서 이제 이도령한테 자기네 집을 알려주고 저녁 때 날 찾아오세요. 이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오른손으로 일광 햇빛을 가리고 그죠? 오른손을 딱 들어갖고 어떻게 돼? 햇빛을 가리고서 왼손을 높이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저기 왼손을 높이 들어 저기 대나무 숲 보인다 이렇게 그죠? 자,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기네 집 위치를 이도령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건너 중림이 대나무 숲을 얘기하는 건데 보인다. 대심어 무성하고 그죠? 자, 소나무 심어 정자가 있구나. 이제 자기네 집이 동편에 어떻게 연꽃이 있는 연못이요. 서편에 우물이 있다. 자, 노방의 심의 오후가요. 그죠? 이제 자, 길가에는 때맞게 오후들이 어떻게 돼? 오이를 팔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건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이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전이 문 앞이죠. 그죠? 문 앞에 학종 선생 유라.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문 앞에는 오리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는다. 도연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지? 도연명이 호가 오류인데, 자기 집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었다는 얘기죠. 문 앞에 오리 선생을 본받아 버드나무를 심었구나. 긴 버드나무, 그죠? 휘어진 늙은 장송이, 자, 광풍, 미친 바람에 흥에 겨워 어떻게 우쭈르쭈 춤을 추니. 그럼, 저 건너 살인문 안에 삽살개가 앉아서 있고 먼 산을 바라며 꼬리치는 저 집이 우리 집이 오니 황혼의 저녁녘에 정녕 어떻게 돼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제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제 버들 휘어진 늙은 장송에 광풍이 어떻게 돼? 미친 바람이거든. 미친 바람이 흥에 겨워 우쭈르쭈 춤을 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의인법이 되는 거죠. 의인법. 그 다음에 어떻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 광풍 미친 바람에 흥겨워 춤을 추는데 몽룡을 이제 저녁 때 만날 거니까 마치 저기 춤추는 나뭇가지 모습이 몽룡을 만나는 어떻게 춘향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춘향이 당연히 이도령을 만날 걸 기대를 하니까 바람에 막 이렇게 흥겹게 어떻게 돼 흩날리는 가지의 모습들을 어떻게 돼 마치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산 꼬리 이 집이 어떻게 황혼의 정령 돌아오서 그럼 여기선 서술자가 제3자가 서술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서술자가 춘향으로 바뀐 거죠. 그죠? 몽룡에게 위치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럼 작품 밖에서 어떻게 춘향의 모습을 서술하던 화자가 지금 어떻게 돼 춘향으로 바뀌었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서술자가 3자가 서술했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춘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의인법이면 감정이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떨치우 가는 형상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인다. 너는 웬 계집이건데 나를 종종 녹이느냐. 너는 웬 계집이면 장부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자,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가고 오동추야 긴긴달에 밤은 어이 수이가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떨치우 가는 모습이 사람의 뼈다귀를 다 녹일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춘향이가 뷰티풀하고 아름답다. 너는 누구 이건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돼 애간장을 태우느냐. 웬 계집이건데 사내장부의 간장 그죠? 마음을 다 녹이느냐. 그럼 너는 녹이느냐 너는 다 녹이느냐 대구법수인 거고 맞고요. 그죠? 이거는 이도령의 입장에서 이몽룡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술자가 자꾸 바뀌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화자가. 자, 녹음방초 승화시라는 거는 우거진 나무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아름다운 때 그러니까 여름철에 화사한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저녁 때까지 춘향이를 보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저녁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왜 오후가 이렇게 더디냐? 시간도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어이 더디게 느리게 가고, 그죠? 그다음에 오동치야, 그죠? 긴긴 밤에 다른 어이, 그러니까 춘향이를 황혼에 만났어. 그럼 당연히 그 시간은 빠르게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밤이 되어서 춘향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몽룡에게는 한낮의 시간이 굉장히 더디고, 오히려 어떻게 돼? 춘향이를 읽는 시간은 어떻게 돼? 굉장히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서 더디 가고 수위 간다. 그럼 서로 반대니까. 느리게 가고 빨리 간다니까 대조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비슷한 말이 비슷한 위치에 오는 거니까, 그죠? 대꾸법이 되는 거고요. 결국 어떻게 춘향을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과 함께 춘향과 함께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연정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서는 요 부분, 그죠? 대꾸법, 대조법 쓰였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월 무정 덧없도다. 옥비논한 공로로다.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그죠? 자, 지척동방 천리인가 어이글이 못 보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1월 무정이 그지? 무정하게 흐르는 세월인데 이제 1월이 세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옥비논간이 예쁜 얼굴이에요. 그죠? 고운 긴 머리에 붉은 얼굴. 근데 미인의 모습인데 이제 공로는 어떻게 돼? 공로로다는 허무하게 늙었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춘향이 아무 일도 해놓은 거 없이 어떻게 난 늙었구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세월만 무정에 흘러갔고 예쁜 얼굴은 어떻게 다 사라지고 허무하게 늙었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 인생 무상이 되는 거고요.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도 가련마는 이거 과장법이죠. 과장법. 그죠? 자,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그 눈물이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바다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법이 되는 건데 과장법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림을 강조하는 거고 자, 지척 동방 천리인가 그죠? 임 계신 곳이 천리인가 어이글이 못 보는 거 이거는 이별을 한 후에 지금 춘향이가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죠? 자, 이별한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그림과 슬픔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인생무상 그죠? 이 부분 인생무상 있는 식구를 찾아주세요 하면 이 부분 대답하시면 되고요. 과장법 오는 놈을 받으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그 다음에 서리법은 어이글이 못 보는 거. 그럼 이제 과장법 서리법을 통해서 그리움을 더 어떻게 되지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 노트 한번 볼게요. 이거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서술자가 바뀌는 거랑 거기에 쓰인 표현법 이런 거 중심으로 봐주면 되고요. 자, 1행에서 12행은 11행은 자신의 집 알려주는 춘향의 모습이고 자, 요거 이제 서술자 바뀌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에서 16행은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연정 17, 19행은 이별한 이몽룡의 춘향의 그림과 슬픔 그 다음에 이제 인생무상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표현법은 요거죠. 그죠? 의인법, 감정입, 대꾸대조 쓰였다. 그죠? 그 다음에 과장법, 그죠? 서리법 쓰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시에서 3점 유형 굳이 연습하면은 외부시 날만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과장법을 통해 그림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서리법 쓰였는데 자, 요게 이제 정지상의 송인인데 비개인 긴 두 개의 풀빛이 진한데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프구나. 그럼 봄비가 와서 풀빛은 어떻게 돼? 진한데 나는 님과 이별하고 있어. 원약은 이제 삼구사고 도치가 된 거거든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는구나.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그럼 사실은 내가 아무 우려도 컵 하나를 못 채우는데 나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도 과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우는 눈물이 대동강이 어떻게 돼? 못 마를 만큼 계속 어떻게 돼? 크게 보탠다니까 과장법이 돼서 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 과장법 쓰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를 것인가 서리법 쓰인 거 맞죠? 그죠? 그럼 내용상의 공통점은 이제 둘 다 이별의 정한이죠. 이별의 정한. 근데 춘향이는 이별 후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고 송이는 현재 이별하고 있는 처지다. 요거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고 형식의 공통점은 가장법과 서리법을 통해 자기의 정서를 어떻게 돼 구체화시키고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소춘향가는 크게 내용 어려운 건 없고요. 서술자 바뀌는 거랑 이렇게 표현법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춘향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